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게스트 나와 계신데요. 네. 댓글 조금만 읽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햇살고연님, 오랜만에 댓글 주셨네요. 네. 저는 소설 편식가인데요. 바나나님이 소설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골고루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소설 아닌 숫자 한국을 읽었습니다. 여는 글부터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숫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얼마나 휘둘릴 수 있는지 경각심을 일깨워 주셨고, 본문은 약속하신 대로 편하게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멋진 책이었습니다. 평소에 숫자를 좋아하는 편이라 친구를 기억할 때도 전화번호 뒷자리나 생일 같은 숫자로 기억하고, 앞에 가는 차량도 택시 탈 때도 번호판부터 보는 저였지만, 숫자를 이용해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독지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급 한국어를 읽히고 아멘을 같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정한 책이 숫자 한국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치, 경제,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가볍게 추천할 수 있지만 묵직한 울림을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햇살 고현님 근데 수학 가르치시는 분 수학 아니에요? 가르쳐시요. 그러니까 네. 숫자 한국이 더 재밌지. 네. 그 냉구님 진료 차트 속의 숨은 경제학 편 들으시고요. 김현철 교수님 편 들으시고, 보건의료 경제에 대한 전망 자주 나오셔서 정겨운 김현철 교수님의 시각과 이야기 좋습니다. 추가 굿즈로 받은 책의 레터도 잘 받았고 다음 방송까지 참고하고 읽어보렵니다. 네, 책 받으셨나 봐요? 네, 다 받으셨죠. 네네네. 이미 한참 전에. 네. 곰님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요. 네, 거짓말에 귀 기울일 것 편을 들으시고 남기셨습니다. 작년에 책걸상 알게 되고 몇 달째 책걸상만 듣는 팬입니다. 10년 가까이 듣던 다른 팟캐스트에도 댓글 한번 안 달았던 샤이 팬인데 오늘은 못 참고 들어왔습니다. 혼비님의 날카로운 비판도 YG님의 복수 독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JYP님, 혹시라도 의기소침해지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처음 보는 책 계속 추천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꼭 이기려고 야구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롯데 팬입니다. 독서의 폭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궁금한 거 있는데, 한화 팬, 롯데 팬. 네. 근데 왜 그 지는 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뭐 아빠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요? 태어난 애가 마음에 안 들면은 집어넣고 새로 낳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입니까? 그럼요. 지금 저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올 시즌 출발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롯데 팬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롯데가 지금 녹음하는 오늘 현재 우리보다 다 위에 있어요. 롯데고 한화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살짝 그냥 그래도 마음이 가는 팀이 한 번도 하위권 팀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 정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야구를 안 보죠. 네. 축구도 안 보고. 네. 네. 오늘 귀한 캐스트 소개해 주시죠. 사실 YG가 방송에서 혹은 책이나 강연에서 여러 번 지금 이름을 팔았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왠지 제가 이제 매사에 그 당당하고 약간 꿀리는 사람이 없는데 시체말로 이분 앞에만 서면 약간 작아지고 약간 쫄아. 뭔가 약간 부채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리하라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이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엄마 생물학 쓴 작가 하리하라 이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 제목은 좀 이따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처음부터 바로 또 말씀을 하시는 그 프로 작가다운 자세죠. 그렇죠. 네네. 그 책걸상 게스트 중에 이렇게 자기 소개하신 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있지 않았을까요? 책 이름 먼저 말씀하시는 거의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몇십만 부를 팔아본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의 차이가 아닐까. 몇십만 부 팔아보신 작가세요? 네, 그 첫 번째 데뷔작이 네. 86세 나갔습니다. 네.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
아니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네. 책이에요? 우와, 그 몇 살 때 그게 만 26살 때요. 소년급제 하신 분이? 네. 와, 그래서 갑자기 막 약간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래서 그 86세요? 네. 제가 아깝다. 100세 돌파는 못했군요. 그쵸. 제가 아는 요즘은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서 네. 책 팔아가지고 집 사신 분 내가 두 분 알거든요. 네. 한 분이 정재승 박사고 아니, 한 그쳐야지. 그 소설가들은 많지만 소설가들은 과학책 써서. 많지만 그러니까 네. 과학책 써가지고 아파트 산 분 소설가 중에 책 팔아서 집 산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개인적으로? 없어요 저는. 왜? 네. 뭐 소설가는 많이 있지만 YG가 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는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책 팔아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집 산 사람 두 사람이 한 분이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고 한 분이 하리아라 이은희 선생님이시죠. 근데 86세 찍으면 집 살 수 있어요? 뭐 예전이니까요. 그게 2002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집값이 쌌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오. 네. 이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은 100세 찍어도 집 못 네. 사. 그러니까 그 86세면은 그 부수로 따지면은 한 뭐, 근데 4, 50만 부 정도 되죠. 한 30만 분은 최소 넘었던 거고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30만 부면 만 원씩 책값을 계산해도 3억이니까 인세가. 네. 오래전이면 집을 살 수도 네. 있었겠네. 그래도 약간 대출 끼고 사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냈습니다. 아, 한 권만 낸 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책 많이 하신 분이 하리아라의 누추한 생물학 카페, 책걸상에. 과학 읽어주는 여자, 하리아라의 과학 블로그, 하리아라의 과학 고전, 뭐 엄청 많아요. 네. 그 직업이 그냥 작가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다가요. 책이 빵 뜨면서 어느 순간부터 월급보다 그 인세가 제 통장에 많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보다 하고 나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작가로 전업을 했죠. 이 책의 저자 소개에 네. 그냥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학 저술가, 네. 필명 하리하라. 네. 멋지다. 멋지다잉.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대학원에서는 신경생리를 전공하시고 네. 박사는 고대에서 하셨군요. 네. 네. 연고대 통합이네요. 네, 그래서 학생단들 강연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네. 그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연고전이죠. 연고전이죠. 뭐. 학부가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더 오래 다니기도 했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고대에서 박사 과정을 하셨는데 과학 언론학으로 네. 학위를 못 따셨나 봐. 수료했다로 돼 있습니다. 수료하고 사실 학위를 줬으면 고연전이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배운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건 이제 처음에 연고전이라고 해서 응원을 그렇게 여러 번 다녔는데 그렇죠. 아카라카 먼저 배웠죠. 갑자기 뭐 네. 고대에서 박사를 준다거나 고대에서 교수를 시켜준다고 고연전이라고 부르면 그건 이제 좋아하는 야구팀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이제 눈치 빠르신 청취자 중에서는 YG랑 겹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 같은 대학 같은 과 1년 선배가 이 하리아라 선생님이시고 원래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늘 되게 등을 의자에서 떼고 방송한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같이 했어요. 동아리는 뭘 했습니까? 그 연세대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폐간이 되었는데 이 이과대랑 공대를 합쳐서 낸 단과대 신문이 있었거든요. 연세과학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이공대 신문사 연세과학. 그 연세과학에서 이제 기자로 두 같이 분 다? 일했던 인연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물학과인데 이제 그런 기자로 학생 때부터 일을 한 걸 보면 두 분 다 이제 싹이 보였던 거군요. 그리고 그때 그 제 기억에 그 전원주로 그때도 좀 사회적인 쟁점 이런 걸 이제 기사로 많이 썼었고 여기 계시는 이은희 선생님은 그 이제 8면짜리 신문이었는데 마지막 면이 문화면이었거든요. 항상 거의 문화면을 쓰셨죠. 문화면하고 리드 광고. 네. 넷째 여는 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셨죠. 주로. 아니 근데 제가 그 YG가 쓴 글을 보고 아는데 그 되게 천재과 내지는 뭐 되게 공부 잘하는 우등생 네. 누나였고 이은희 선생님 천재는 아니고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 네. 이은희 선생님 노트를 보고 YG가 공부해갖고 겨우 졸업했다는 맞아요. 거. 사실 저 네. 때문에 졸업한
친구들 중에 네. 그 JYP 후배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양구 빌려주려고 노트를 복사실에 복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랬더니만은 복사집 아저씨가 그걸 재본을 해서 네. 의대에도 의대에도 팔았어요. 예과생들한테 팔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주로 이제 하리아라랑 저랑 같이 활동을 했던 시기는 90년대 후반.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기 전이었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하리아라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보니까 이제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근데 일단은 기존의 학점은 엉망진창이고 재수강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로 들여야 될 것도 많은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과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친구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막막한데 그때 정말 뭔가 뒤에서 이렇게 후광에 비치듯 하는 고마운 선배 한 명 하리아라가 저한테 노트를 툭 던져주면서 너 힘들지? 여기에서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만 읽고 시험을 보렴.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팁을 줬는데 근데 정말 그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 학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리아라가 바이러스 학 노트를 딱 주면서 다 읽어도 이해도 못할 것이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을 테니 시험 범위에 있는 형광색 칠해진 부분이라도 읽고 들어가렴.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서술형 5문제면 그중에 4문제가 그 형광색 칠해진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리아라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학부 졸업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하리아라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지고. 근데 이 얘기를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때는 졸업할 때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뭐 그때는 약간 이제 저 자존심 자존심 세워봤자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작가를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모신 거는 그동안은 책을 안 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오기 전에 한번 세봤거든요. 몇 권을 냈나? 네네네. 거의 30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최근 한 7, 8년 사이에도 계속 내신 거예요? 내긴 냈는데요. 네. 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게. 그런 건 왜 아니고. 진작 안 모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싫어하지 사실은. 아니요. 이 하리아라 이은희 선생님을 책걸상에 모실 때는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JYP가 읽어도 좋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이렇게 펌프질을 막 해야 되는 책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최근 몇 년 동안 쓴 책은 그저 그랬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좋았는데. 좋았는데. 사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도 저는 청소년 전용으로 책을 쓴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책을 썼는데 대체로 청소년 책을 내셨죠. 이게 청소년한테 내려가서 읽혔어요.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도서로 지정을 해주면서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책을 써도 이게 다 청소년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읽기 시작하면 좋은 점은 책이 많이 팔려요. 네. 인쇄는 많이 들어요. 근데 작가로서는 계속해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책만 쓴다. 뭔가 좀 수준 높은 책은 잘 못 쓴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제목에서 하리아라를 뗀 게 그 이유에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나는 하리아라 아니라 이은이다. 네, 그래서 하리아라는 책이 나오면 무조건 청소년 책으로 분류가 돼버려요. 분류 자체가. 그 출판사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리아라 뺀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아니요, 그걸 먼저 얘기를 했죠. 사실 이 책도 나올 때까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작한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육아일기부터 시작을 했었다가 2008년도.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바빠갖고 그동안 육아일기 중단하고 코로나 시절에 갑자기 다른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내용을 좀 확장을 해서 한번 칼럼을 연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칼럼 연재 쳐도 물어다 주겠다. 그래갖고 한겨레 20일에다가 연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연재가 다 끝나서
이제 책으로 묶으면 된다라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더니 출판사가 망한 거예요. 아. 너무 작은 출판사여서. 음. 그래서 원고가 그냥 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걸 페이스북에서 경매를 그 붙였습니다. 출판사가 비사였죠. 네. 그래서 그 처음으로 제 원고를 그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샘플만. 아니 제가 어디 연재했던 연고다. 아, 그거 갖고 연재수가 이미 있으니까 다 공개된 거군요. 네.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 갑자기 그 출판사가 붕 떴다. 가져가실 분 빨리 가져가셔라. 그런데 그때도 YG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넣으신 거예요. 어디 사이언스 북스에 네. 네, 제가 이 책에 좀 지분이 좀 있어요. 맨날 지분이 있대 무슨. 아니 진짜 지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은혜 선생님도 인정하실 거야. 그 2008년에 그 제가 일하던 그 옛날 공장 그 매체에 하리하라의 육아일기라고 하는 연재를 1년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재를 처음에 기획해가지고 제가 하리하라한테 제안을 했던 게 저예요. 근데 그때 제 컨셉이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되게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과학자 시각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걸 약간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한번 육아일기 형식으로 연재를 해서 책을 내보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은혜 선생님도 일단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1년간 되게 그 바쁘고 어려운 와중이었는데도 그 원고를 꾸역꾸역 쓰면서 1년간 연재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책으로는 못 나왔었죠. 그게 1년 동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연재를 했는데 원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렇기도 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쓸 수가 없더라고. 연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끝난다도 아니고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돼서 계속 걸려 있었던 거예요. 원고는 있었고 걸려 있었는데 그 마침 이제 또 다른 출판사가 그 얘기를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책을 냈어. 그래서 이제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도 사실은 책이 나온 거예요. 지분이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두 번째 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올렸을 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게 그러니까 YG가 제일 먼저 보고 사이언스북스 편집장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저를 계속 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인연이 돼서 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책이 나온 데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제가 제 얘기를 쓴 책으로서는 아까 말했듯이 가장 마음에 든 책이기는 해요. 가장 그리고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첫애를 낳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18년 됐죠. 네, 애가 고3입니다. 네, 18년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차 때 그 기획을 했던 책이 이제 18년의 육아 후에 이제 나온 거니까 저는 또 그것도 좀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일기에 있던 내용이 지금 이 책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부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책 내용을 살짝 스포를 하자면 제가 평범하게 아이를 낳지는 않았거든요. 아이가 전부 다 시험관악이었고요. 심지어 제가 아이가 셋인데 셋 다 그 시험관악의 시술에서 수정란 생성은 동일한 시기 했고 다른 시기 동안 냉동되어 있다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이의 그 전까지만 들어가 있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추가를 됐고. 그 육아일기는 따로 네. 책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국 네, 못 결국에는 그 얘기는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엔 너무 초보였던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건 접었죠. 못 받은 원고료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뭐 거기가 네, 거기가 그 회사가 네. 아직도 존속해 있는데 하지만 왜? 형편이 좋은 네, 게 별로 아니기 달라고 때문에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엄마 생물학이라는 네. 제목은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건 출판사에서 정한 겁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사실은 이게 강력한 임팩트란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원래 제목은 거기 부제였어요. 내 몸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네, 그래서 근데 이 부제가 좋다 하시는 네.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원래 제가 쓴 부제는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그거였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임팩트 있는 제목이 좋겠다. 그래서
한 게 결국에는 엄마의 이야기니까 엄마의 시각에서 본 생물학적 얘기를 써보자 그래서 이제 제목은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게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내 몸을 누군가가 나눈다는 것이 제목인 줄 알았어요. 위치가 그래도 위에 있어서 이게 띠지로 가려져요 제목이. 그래서 그 두 개 다 마음에 듭니다. 네. 전 엄마 생물학 좋습니다. 네, 네. 엄마 생물학 찬성합니다. 좋아요. 심지어 이게 원래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까지 잠시 해봤는데 없는 말이죠. 없죠. 영어로도 그냥 붙인 이런 거지. 말은 네, 없고. 그런 말은 좀 마더 없죠. 바이올로지. 엄마 생물학 대박 나면 나중에 할머니 생물학도 그래서 지금 사실 괜찮은데? 그것도 사실 그 원고도 다 있어요. 할머니 생물학도 쓰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연재를 다 마치고 원고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글 쓰는 게 직업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엄청 부지런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 노트를 그렇게 네. 본인만 사실 시험 잘 보려면 그렇게 노트 잘 쓸 필요 없거든요. 그 여성의 노화 예, 그 나이 들어간다는 나이 것에 들어간다는 대한 것에 이야기군요. 이야기가 같은 그러니까 한겨레 21에 계속 연재가 됐었거든요. 그것도 마무리가 돼서 예, 그것도 한번 이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엄마 그거는 생물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니, 엄- 우리 엄마 생물학 방송을 반응이 좋아요. 출판사 관계자들도 많이 들으셔서 네, 그거 말고 뭐 연재하고 있는 건 또 있으니까. 근데 약간 네. 시차를 두고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 엄마 생물학에 좀 약간 화제가 되고 좀 묵힌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머니 생물학 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당장 낼 생각이 좀 없는 게 지금 제가 노화에 얘기한다는 건 사실 약간 좀 간접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네. 노화를 시작했지만 아직 할머니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면 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금 뭐 근데 저속 노화 이런 걸로 책 많이 파는 우리 그 후배도 네. 본인도 젊은데 그냥 정의연 선생님? 노화 책 써서 팔잖아요. 아니 그래서 약간 좀 미스매치기야 좀. 본인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되게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 듣다 보면 그 나이랑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이 저속 노화에 대한 비법을 이미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실제로 훨씬 들긴 해요. 더 나이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젊어요. 네. 실제로 젊은데 더 젊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젊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정아무개 선생님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보면 된다. 그러면 이게 조성노화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알 수 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보다 보면 나는 너무 늙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이게 저속 노화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아무개 선생님은 아예 그냥 병원 그만두시고 그만뒀어요? 그만두신 것 같아요. 병원 그만두시고 진짜 그냥 거기도 전업 강사 작가로 나서신 것 같던데. 그럴 수도 있죠. 이미 병원에서 일할 때도 저 소속사도 있고 했었으니까 이제 만나기 어려워지겠네요. 네. 다시 엄마 생물학으로 돌아와서 제 책 얘기는 언제 하실 건가요? 아니 원래 방송이 이래요. 엄마 생물학이 지금 진짜 따끈따끈한 신간이잖아요. 네. 2월 28일 날 나왔죠. 네. 이게 지금 1쇄 반응은 어때요? 출판사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이게 그 평은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너무 감동적인 서평을 써서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올려주신 분도 계셔서 평가들은 되게 좋은데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요즘에 이게 세상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 어떤 책도 안 나갔대요. 맞아요. 네, 그 네, 어떤 책도 지금 안 그리고 나가서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리하라 이름을 뗀 근데 그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처음 해본 게 아니거든요. 저 첫 책이 나왔을 때가 2002년이었어요. 그때 뭐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월드컵. 딱 그때 나왔거든요. 처음에 책 나왔을 때 실제로 저는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과학 저술가가 새로 나왔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책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목받는 거랑 책이 나가는 거랑은 다르구나.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재미있는 경험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책이 요즘 말은 역주행을 했어요. 1년 네. 뒤에. 1년 뒤부터 갑자기 책이 팔리기 시작하던 역주행을 해서 결국 몇 년 새에 갑자기 쇠를 못 바꾸고 책이 나올 정도로 책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계기가 또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책은 내놨으니까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부터 시작해서 하리하라
선생님이 낸 책들을 꽤 많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허락이 된다면 저는 하레하라가 낸 책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엄마 생물학이. 제가 네.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는 읽지를 하리하라의 않았죠. 칼럼 이런 거 짧은 글들은 예전에도 꽤 여러 개를 봤었지만 책은 죄송하지만 제가 한 권도 사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거든요. 청소년 책이니까요. 아니 청소년 책을 떠나서 생물학은 대학 때 공부한 것으로도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안 읽고 싶거든요. 제가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반 생물학 뭐 그쵸. 뭐 있죠? 무슨 저 일반 각종 세포 생물학, 세- 분자 네. 생물학. 뭐 분자 생물학, 유전학, 네. 뭐 병리학, 뭐 오만 이 생물학 계열을 이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거를 또 본다고 안 봤죠. 저는 생물학 책만 보는데. 네. 그래요? 네, 책 재밌어요. 지금도요? 네. 제 책을 읽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생물학 책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생물학책 아닌 것도 재밌을 수 있는데. 그 제가 이 엄마 생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태까지 거의 30권 가까이 이은희 선생님이 책을 냈는데 자기 얘기가 들어간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아 그동안은 그냥 저 약간 지식 전달.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이제 어쨌든 과학책은 넌픽션이다 보니까 내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가공해서 전달하느냐 이게 제일 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또 쓰는 것도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썼고 그나마 그 전에 썼던 것 중에서 제 마음속에 제일 남았던 책은 그 눈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네, 네. 네, 눈, 네, 눈. 이 눈. 눈. 네. 우리가 눈, 코, 입 할 때 눈. 그 눈 이야기인데 그건 왜 그랬냐면 그동안은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갖고 글을 쓰다가 눈 이야기 처음에 이제 인터뷰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눈 보러 다녔었어요. 그 사람 눈 보기 위해서 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에도 가보고 그 국가수에서 부검하시는 것도 가서 참관을 해보고 그다음에 눈 수술하시는 구경도 하면서 그러면서 눈이라는 것 자체 정보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제 시각을 넣어서 썼는데 그런 작업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네. 책이에요. 네. 하레하라의 눈 이야기. 그래서 책 그러다음에는 이제 내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참 그 당장 밀려드는 글 있고 막 이렇게 써줘야 되는 글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가 이제 이 그 연재를 계기로 이 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면 그동안 쓰신 책들은 다 논픽션이라면 네. 이거는 첫 에세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쵸. 됩니까? 그렇죠. 네, 에세이 에세이죠. 성격이 있어요. 그 안 그래도 뒷날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배란에서 수정까지, 입덧에서 출산까지, 성의 진화에서 젠더 갈등까지, 인간 탄생의 과학을 망라한 과학 에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출판 기획자였으면 네. 하리하라 인생 첫 에세이 뭐 이런 거를 좀 카피로 그래서 그 이게 그 청소년 작가 하리하라가 낸 첫 본격적 성인 과학책이라는 성인물. 이름도 있어요. 성인물. 하리하라 첫 성인물 첫 에세이 네. 뭐 그런 프로모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첫 성인용 책이라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신도 좀 범상치 않았고 당연히 출산도 범상치 않았고 또 육아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레하라가 그 18년 동안의 임신, 출산, 육아 경험을 이 책에다가 이제 쏟아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를 확 높여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조금 몇 년 전에도 충분히 쓰실 수 있었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네요. 그 네. 지금 그 둘째 겸 셋째 같은 날 태어났잖아요. 네, 쌍둥이요. 네. 네. 그 친구들은 조금 몇 살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줘야겠다. 자세하게 할 건데 네. 네. 몇 살이에요, 걔네는? 지금 걔네들은 중학교 1학년이요. 여기 근데 그 동거인이랑 같아요.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책에 보니까 그 새 아이가
다섯 식구잖아요. 네. 내 발 사이즈가 내가 제일 작다 이런 말 나오던데 네. 벌써 예, 키도 제가 제일 작아요. 중1인데 벌써 엄마보다 중1인데 크고 170이 넘어요, 애들이. 중1이요? 네. 난 뭐 했어 지금까지? 그냥 뭐 가족 비밀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아빠가 커요. 아빠가 커요. 커요. 예. 뭐 엄마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아빠가 커요. 그 얘기를 해봐요. 지금 저 뒷날개에도 적혀 있는데 수정된 날은 같지만 태어난 날은 다른 새 쌍둥이.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새 쌍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렵죠. 태어난 날짜가 다르니까. 네. 근데 수정된 시간이 같은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셋째는 실제 쌍둥이고. 네, 실제 쌍둥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첫째도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험관하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시험관하기 실수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다행히 난자가 많이 나와서 수정란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난소 과적 증후로 복수가 너무 많이 차서 네네. 도저히 그 임신 시도를 할 수가 없어서 전부 냉동을 했거든요. 냉동을 하고 복수 빼고 그다음에 그 회복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6개월 후에 첫 시도를 해서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그게 보통 이제 그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제 배아를 특정 수 이상 못 넣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많이 성공률, 넣으면 성공을 높이려고. 착상이 잘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간절하게 애들을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쌍둥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복수로 배아를 넣는데 그게 이제 착상이 된 거예요, 쌍둥이가. 그리고 초반에는 쌍둥이였어요. 그러다가 임신 8주 정도 됐을 때 이제 하나가 이제 심하게 하혈을 하면서 하나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둘 다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그래도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았죠. 그 교과서에 나와요. 임신 초기에 그 유산은 보통 엄마의 문제라기보다는 태아의 문제의 경우가 많다라는 게 느껴진 게 만약에 제 몸에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아이도 못 버텼을 텐데 이 아이는 제대로 잘 자리 잡은 아이는 버티고 만삭을 채우고 태어났거든요. 아니 뭐 턱걸이 이런 하면 식으로. 오래 버티는 애들이 꼭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랑 그래서 비슷한 그게 거죠. 이제 지금 18살이 된 고3이 네. 된 그 첫 애고. 첫 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덧붙이면은 그 뭐 하랴하랴 자기 이야기니까 길게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냉동비아들이 계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년 후에 그 냉동비아를 보관하던 곳에서 연락이 온 거죠. 이제 보관 기한이 5년이라서 폐기할 거다. 폐기를 할래 아니면은 돈 더 내고 더 유지할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처음에 아예 쓸 때 보존 기간 5년. 5년. 5년 이후에 폐기한다. 혹은 무조건 뭐 폐기. 그 연구용으로 기증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거든요. 2주 후에 폐기할 건데 연구용으로 기증할 건지 아니면은 혹시 또 쓸 건지 결정을 해라. 그렇게 급하게 결정해야 돼. 네. 급하게.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랑 저희는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그러거든요. 하나 낳으면 뭐 둘째는 자연스럽게 생길 거다. 안 생기더라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같이 만들어졌던 배아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네. 나머지는 냉동된 상태로 원래 있었던 이제 거지. 두 번째 아이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자연 네. 임신은 안 됐고.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냉동된 친구가 하나 있다.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맘먹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왜냐면 저는 시험관하기 실수하면 너무 고생을 해서 이걸 다시 시도하기가 참 그리고 그런 생각도 힘든 있겠죠.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리 저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몇 년 동안 냉동되어 있던 그 뭐, 수정란이 튼튼할까? 그거는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안 왜냐면 하셨어요? 저도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세포 냉동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세포 냉동을 시켰을 때 풀으면 해동을 시키면 죽는 경우가 많지만 살아남으면 오히려 똑같이 건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해동시켰을 때 생존만 한다면 사실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알고 역시 이제 네. 지식 알고 네, 알고는 계시니까. 있었지만 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겪어봤잖아요. 이걸 다시 마음을 먹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 하나만 넣어서 착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넣어서 착상을 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쌍둥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몰랐던 게 저는 그 배아를 따로따로 바이알에 얼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바이알 안에 배아가 3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를 다
다 폐기하든지 다 쓰든지. 네, 그건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개별 포장하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보통 그때는 3개 정도 넣는 네, 게 그때는 그냥 다 3개 정도 기본이었어요. 넣었어요. 그러면은 네. 그 3개를 해동시켜서 상태를 봤더니 상태가 다 괜찮았던 거예요? 네, 전 눈으로 봤거든요. 음. 네, 되게 좋았어요. 셋 다. 그래서 3개를 다 넣고 넣고 상- 그 당시에도 쟤는 빼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네. 3개를 근데 넣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진짜 운이 좋았으면은 새 쌍둥이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는 새쌍둥이 생기면 되게 이제 선택적 유산을 하던 경우가 많았고요. 왜냐하면 엄마 몸이 버티기가 좀 버티기가 힘들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아기 집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통 한 3주 뒤에 다시 가서 보잖아요. 그때 가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반부터 계속 그러니까 한쪽이 착상이 좀 늦어서 초반부터 계속 발달에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애가 항상 2주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개 중에서 그러니까 2개가 착상이 2개. 되어가지고 이제 자라게 된 거군요. 그 빨리 자란 아이가 나오기도 빨리 나왔습니까? 아니죠. 같이 나왔는데 몸무게가 600g 차이 났어요. 그 아니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걔가 먼저 먼저 나왔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셋 남자애가 다? 아니. 큰 애는 아들 둘의 딸 그러니까 이제 하나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이제 쌍둥이는 남녀 제가 알기로 쌍둥이. 이제 남자애 여자애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남자애냐 여자애냐. 남자애가 더 빨리 자랐어요. 항상. 그래서 음. 걔가 먼저 착상되는 것 같고 근데 첫 지금은 여자애도 만만치 않던데 사진 어, 올려준 걸 여자애가 보니까. 더 작년까지는 여자애가 더 컸고요. 어. 올해는 확실히 중학교 가니까 남자애가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들 둘에 딸 하나. 네. 첫째는 아들이고 네. 두 번째 5년 뒤에 나온 그 두 네, 아이는 저희- 아들 딸. 저희 집에서는 2-1, 2-2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그 엄마 생물학을 다른 자리에서 권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줬더니 다들 너무 흥미로워하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알지만은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해본 엄마의 입으로 이제 듣는다라는 것 자체를 되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시험관 시술 하신 분 뭐 굉장히 많고 네. 뭐 쌍둥이 낳은 분도 많고 얼렸다가 몇 년 있다가 지금 네. 똑같은 경험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한번 저 수정란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 낳고 몇 년 네. 있다가 또 같은 날짜에 수정된 아이를 낳는 경우는 있는데 하리하라가 쓰니까 이야기의 스타일이나 톤이나 메시지가 완전 달라지는 게 이 그렇죠. 책의 매력인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는 없었어요. 왜냐면 뭐가요? 이게 벌써 제가 둘째가 지금 중학생이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네. 그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가 5년 동안이나 냉동하게 돼 있었는데 괜찮냐? 네. 그랬더니 당시 의사 선생님 말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였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JYP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하리아라는 세포를 얼렸다가 해동했다가 이런 걸 해봤으니까 네. 아 이게 별 문제도 없고 그냥 개의치 않았겠지만은 그냥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자체가 뭔가 좀 약간 꺼려져가지고 대체로 그냥 연구용 기증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이제 맘카페 그러니까 이런 음. 난임 카페들이 있거든요. 저도 한참 들락날락 거렸는데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그럼 많죠. 많고 그래서 뭐 자기는 다시 시작해야겠다. 냉동배아보다는 그냥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신 분들 꽤 많았었어요. 지금 우리가 엄마 생물학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가지고 수다를 떨었는데요. 극히 일부가 아니라 한쪽. 그러니까 그게 극히 일부잖아요. 나머지 부분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다 얘기하면 책이 너무 안 팔릴 거니까 조금은 더 풀어볼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네,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